어, 문제 5. 국제 팩토링 방식에 의한 대금 결제. 1의 국제 팩토링이란 국제 팩토링 방식은 전 세계 팩터의 국제 팩토링 방식은 전 세계 팩터의 회원망을 통하여 수입상의 신용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무신용장 방식의 새로운 결제 방법이다.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물품을 외상으로 판매한 후 외상 채권을 팩토링 회사에 양도하면 수출 팩터와 수입 팩터는 수출상을 위하여 외상 수출 채권과 관련된 대금 회수를 보장하고 전도금융 등의 서비스와 회수 업무에 따른 장부 기장 등의 회계 업무를 제공한다. 또한 수입상에게는 신용을 공여해 줌으로써 외상으로 물품을 수입할 수 있게 있으며 기존의 신용장 방식에 의한 거래에 비해 매우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다. 팩터가 매입한 채권, 채무를 고객에게 다시 소구할 수 있는 경우를 소구 가능 팩터링이라고 하고, 소구가 불가능한 경우를 소구 불능 팩토링이라고 한다. 2번 기능. 이 기능. 1. 수입상의 신용위험 인수. 수입상의 신용위험을 팩토링 회사에 인수하여 수출상에게 대금 회수를 보장한다. 2번 금융의 제공. 수출 팩터는 채권 금액 한도 내에서 수출상에게 전도 금융을 제공하며, 수입 팩터는 신용조사부에 설정한 신용 한도 범위 내에서 수입상이 결제 자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금융을 제공한다. 3번 회계 업무 처리. 수출 팩터는 수출상에게 수출 채권과 관련된 회계 업무를 처리해주고, 수입 팩터는 수입상에게 결제 기일에 결제할 수 있도록 만기일을 관리해준다. 3번 효용. 1. 수출상 신용 위험 제거, 전도 금융의 수혜, 절차의 간편성, 신시장 개척의 전략적 수단 등. 2번 수입상 신용 구매, 결제 기일에 결제 자금 부족 시 수익 금융의 수혜, 음, 회계 서비스, 신용장 개설 시 담보 제공과 같은 것이 없어 자금 부담의 경감, 신용장 개설 수수료보다 저렴하므로 비용 부담이 경감 등. 4번 대금 결제 과정. 매매 계약서 작성 후로 나누어 설명해도 좋음. 1번 수출 거래 상담 및 수출 팩토링 거래 약정 체결. 2번 수출 팩터를 통해 수입 팩터에게 수입상에 대한 신용 승인 의뢰. 3번 수입 팩터의 신용 조사 및 신용 승인 한도 결정. 4번 수출 팩터를 통해 수출상에게 신용 승인 통지. 5번 수출 팩터가 수출상에게 신용 승인 통지서 발급. 6번 매매 계약서 작성. 7번 선적. 8번 선적 서류의 제시 및 수출 채권액 범위 내에서 전도 금융. 9번 선적 서류 발송 및 수입 팩터에게 양도. 10번 선적 서류로 물품 수령. 11번 만기 도래 시 수입 대금 결제. 12번 수입 대금의 송금. 13번 수출 대금과 전도금융 상계 후 차익 지급. 5번 포페이팅 결제 방식과 비교. 국제 팩토링 결제 방식의 특징. 국제 팩토링은 통상 10만 달러 이내 소액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금융인 반면, 포페이팅은 거래 규모가 크고 중장기 금융이다.
문제 6번 포페이팅 방식에 의한 대금 결제. 1번 의의. 포페이팅이란 현금을 대가로 채권을 포기 또는 양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수출 거래에 따른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소구권 없이 고정금리부로 할인하여 신용 판매, 외상 판매를 현금 판매로 전환시키는 금융 기법의 일종이다. 음, 어, 2번 포페이팅의 당사자. 1번 수출상. 포페이팅 음, 포페이팅의 대상이 되는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의 금액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이다. 2번 수입상. 포페이팅의 대상이 되는 환어음, 약속어업상의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이다. 3번 포페이터. 환어음이나 약속어음을 소구권 없이 할인하여 매입하는 은행이다. 4번 보증은행. 수입상을 위하여 어음상 지급 보증, 아발을 추가하거나 또는 어음에 대한 지급 보증을 발급하는 수입상의 거래은행이다. 보증은행이 주체가 되어 어음상의 지급 보증, 아발을 추가한다는 말인가? 이거 확인. 3번 특징. 포페이터는 수출상에게 소구권 없이 고정금리부로 어음을 할인한다. 음, 음, 음. 2번 포페이팅의 대상은 통상적으로 기한부 신용장, 기한부 환어음을 사용하는 신용장에 의한 환어음이다. 신용장 파트 2 21번 목차 3-2의 밑부분의 당구장표 참고. 3번 포페이터는 수입상이 자신의 포페이터는 수입상이 자신이 인정하는 인류 기업이 아닌 경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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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이 지급 보증서 또는 어음상의 지급 보증 아발을 요구한다. 음, 음, 4번 수출상은 물품의 인도만을 책임지고 포페이터는 상업 위험, 국가 위험, 통화 위험, 금리 위험 등 모든 위험을 부담한다. 음, 4번 효용. 1번 수출상. 1번 어, 소구권 없이 일시불로 대금을 지급받으므로 포페이팅 이후 발생하는 일체 위험을 회피할 수 있다. 2번 신용 위험에 대비하여 수출 보험 등을 체결할 필요가 없다. 3번 서류의 구비 및 제시가 간편하다. 2번 수입상. 1번 연지급 연불 조건. 연지급 조건으로 만기일까지 수입 대금의 결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다. 2번 신용장 개설 수수료보다 저렴하게 거래은행으로부터 은행 지급 보증을 받을 수 있다. 3번 취급 금융기관. 1번 소구권을 포기하고 고정금리부로 할인함에 따라 높은 이자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2번 어음 유통시장에 당의 어음의 매각이 가능하다. 음, 음. 5. 포페이팅의 취급 절차. 1. 무역계약의 체결. 수출상과 수입상이 무역계약을 체결한다. 2번 약정 물품 어음 및 선적 서류 인도. 수출상은 약정 물품을 음, 음, 선적하고 음,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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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품의 인도와 같이 어음 및 선적 서류를 수입상에 인도한다. 3번 어음의 지급 보증. 수입상이 수출상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제출하고 이에 대한 지급 보증 은행은 별도의 지급 보증서를 발행하거나 어음상의 지급 보증 아발을 추가하여 수출상에게 보증된 어음을 인도한다. 4번 포페이팅 계약 및 대전 지급. 수출상이 포페이터와 포페이팅 계약을 맺고 체결하고 포페이터는 수출상에게 어음 대급을 할인하여 지급한다. 5번 포페이터의 대금 회수. 포페이터는 어음 만기일에
포페이터는 어음 만기 이래 어음을 지급보증은행에게 제시하고 지급보증은행은 수입상으로부터 대금 결제를 받아 포페이터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6번 타 결제 방식과의 비교. 1. 환어음 할인 금융과의 비교. 어음을 할인한다는 측면에서 어음 할인 금융과 비슷하나 환어음 할인 금융이 통상 180일 이내의 단기 금융인 반면 포페이팅은 최장 10년까지 중장기 금융이다. 2번 국제 팩토링 결제 방식과의 비교. 문제 5번 참조.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어, 음, 소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은 포페이팅과 비슷하지만 어, 이것도 소구권 행사 불가능하나 국제 팩토링도. 음, 어, 국제 팩토링은 통상 10만 달러 이내의 소액을 대상으로 하는 단기 금융인 반면 포페이팅은 거래 규모가 크고 중장기 금융이다. 7. 한계점. 신용장 거래의 경우 기한부 신용장만 포페이팅이 가능하며 수출상은 중장기 어음을 소구권 없이 할인받지만 포페이터는 고정금리부 할인이므로 할인폭에 대한 부담이 크다. 문제 7. 청산 계정 오픈 어카운트 방식에 의한 대금 결제. 1번 청산 계정이나 무역 거래 시 당사자가 빈번하게 거래하는 경우 내외 현금으로 결제하지 아니하고 거래 내역을 장부에 기입해두고 일정 기간마다 그 대차의 잔액만을 현금으로 결제하는 방식을 말한다. 2번 특징. 음, 어, 음, 어, 일반적으로 무역 대금의 결제에 관한 지급 협정이 수반되고 외국한 은행을 경유하는 정상적인 환거래 방식을 취하며 대차의 잔액은 직접 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진다. 3번 효용. 1. 거래를 할 때마다 결제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다. 2번 상호 간에 설정된 신용 한도 내에서 작은 부담 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3번 번거로움과 비용의 전략을 위해 본지사가 사용되며 외환 보유고가 부족한 국가와 청산 협정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진다. 4번 계정 설정의 방식. 음, 1. 1 계정제. 협정 당사국 한쪽에만 계정을 두는 방식으로 상대방 계정은 가공 계정으로 두게 된다. 음, 2번 두개 정제. 2 계정제. 협정 당사국 쌍방 모두 각각의 계정을 두는 방식이다. 문제 8.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금 결제. 전자적 방식에 의한 대금 결제. 1. 전자결제의 의의. 국가 간의 물품의 매매와 각종 경제 활동에 수반되어 발생하는 채권, 채무에 대한 대가의 지불이 최초의 자료의 입력, 아, 나, 최초의 자료의 입력을 통하여 그 자료가 보완되지 아니하고 일괄적으로 매도인에게 전자결제 수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2번 스위프트 체계에 의한 대응 결제. 스위프트는 세계은행 간 금융 데이터 통신협회로 국가 간의 대금 결제 등에 관한 데이터 통신이지. 데이터 통신의 연결망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되었다. 가맹은행은 국제 간의 지금 각종 거래에 따른 확인 및 국제은행 업무에 관련되는 기타 통신을 상호 간에 교신함으로써 신속,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고 은행 간의 통신상의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으며 기존의 우편, 텔렉스보다 편리하고 신뢰성이 높을 뿐만이 아니라 통신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이를 통한 신용장의 개설 및 통지가 보편화되었다. 3번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 1번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이라 세계무역센터협회와 기업이 트레이드 카드라는 명칭으로 수출입 서류의 전송과 대금 결제 방법을 전자화하려는 대규모 사업을 말한다. 2번 특징 개설은행의 서류 심사에 해당하는 기능을 어, 개설은행의 서류 심사에 해당하는 기능을 트레이드 카드 시스템이 수행하며 은행은 단지 자금의 공여만을 담당하여 화한 신용장을 배제한다. 음, 선화증권에 관한 언급이 없어 운송 중 전매를 하지 않는 선화증권에 관한 언급이 없어 운송 중 전매를 하지 않는 소규모 거래를 주된 대상으로 한다. 9번 기타 대금 결제 방식 기타 대금 결제 방식 1번 인카소 방식 어, 음, 음, 당의 대금 결제 방식은 성질상 서류 상환 방식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 CAD 성질상 서류 상환 방식 캐시 어게인스트 다큐먼트 CAD와 유사하지만 수입상이 현품 확인 후 수입상이 현품 확인 후 대금을 지급한다는 점이 상이하고 추심 거래와 유사하지만 환어미 발행 업, 추심 거래와 유사하지만 환어미 발행이 없는 점이 상이하다. 인카소 방식은 대러시아 무역에서 대금 결제에 많이 이용되는 방식이다. 2번 분할 지급 방식. 물품 대 물품 대금을 계약 시, 선적 시, 도착 시, 계약 시, 선적 시, 도착 시 등으로 나누어 완성도에 따라서 일정 액식을 결제하는 방식으로 선박, 기계 및 플랜트 등과 같은 주민 생산품이거나 거래 금액이 클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3번 후불 물품을 선적 후 혹은 물품이 목적지에 도착한 이후 일정 기일이 지나서 물품 대금을 결제받는 방법으로 수출상에게는 매우 불리하기 때문에 특수 플랜트 수출이나 본 지사 간의 거래 이외에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다. 이제 운송 들어갑니다. 운송. 문제 1. 운송. 운송서에서 써먹어야 하는 내용. 1번 운송이란 물품의 운송은 효용이 낮은 지역에서 높은 지역으로 물품을 이동하여 그 효용을 창출하는 행위라고 말할 수 있다. 2번 운송의 구분 국내 운송과 국제 운송으로 구분되며 국제 운송은 운송의 형태가 음, 선박, 항공기, 철도, 도로 운송 중 한 가지의 형태에 의한 운송되는 단일 운송과 상기 운송 형태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복합 운송이 있다. 운송이란 1번, 2번은 운송의 구분. 음, 2번 해상 운송. 1번 문제 1번 참조. 보면 1번의 운송이란 2번 운송의 구분 쓰고 이 해상 운송의 의, 특성, 기능 1번 해상 운송의 의 국제무역거래에서 국제무역거래에서 해상 운송이란 상선을 이용한 국제간 화물을 운송하고 운임을 받는 것을 말한다. 2번 해상 운송의 특성, 장점, 단점. 1번 장점. 음, 음, 대량성, 경제성, 원거리 운송, 운송로의 자율성, 국제성. 2번 단점. 항공 운송에 비해 운송의 장시간이 소요, 일기의 만감, 날씨에 민감, 일기에 민감, 저속력. 3번 해상 운송의 기능, 1번 무역 거래의 촉진, 운송비가 타 운송 수단에 비해 저렴하기 때문에 음, 수출 가격을 인하시키므로 무역 거래의 촉진이 있다. 음, 2번 국제 수지의 개선. 자국의 선사와 음, 자국의 선사와 해외의 화주로부터 화물 운송 대가로 운임을 획득 시
국제 수지의 개선에 도움이 된다. 3번 관련 산업의 발전. 해운 산업의 발전이 조선업, 철강업, 보험업 등 관련 산업의 발전을 시키는 연쇄 효과가 있다. 4번 국방 목적의 기여. 어, 전쟁 시 선박을 물자 동원 수단으로 이용함으로 국방력의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 3번 해상 운송의 형태. 1번 전기선 운송 라이너. 1. 엄격한 운송 계획하에 특정 항로, 항만을 규칙적으로 왕복 운항하는 선박에 의한 운송 형태를 말하며 주로 우편물, 공업 제품 등과 같은 소량 화물과 컨테이너 화물, 포장 화물을 운송한다. 2. 운임의 책정. 일반적으로 해운 동맹이 제정한 공통 운임 일반적으로 해운 동맹이 제정한 공통 운임 율표에 의해 운임이 책정되며 지정 항로 지정 항로 항해에 많은 고정 비용이 들기 때문에 부정기선보다 상대적으로 운임률이 높다. 3. 특징. 일정 운항과 운임율표를 대외적으로 공시하고 화물의 다수와 관계없이 특정 항로를 유지, 운항하며 다수의 화주의 소량 화물을 대상으로 개품 운송 계약을 체결한다. 정기선 항로에 배선하는 선사끼리 해운 동맹을 결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번 부정기선 운송. 1. 고정된 항로 없이 수요에 따라 고정된 항로 없이 수요에 따라 운항하는 선박에 의한 운송을 말하며 고정된 운항 일정과 항로가 없으므로 항로의 자유로운 선택이 가능하다. 주로 곡물이나 원유, 철강석을 비롯한 일반 원료인 대량 화물 및 운송 수요가 급증하는 화물 등을 운송한다. 2. 운임의 결정. 운송계약 체결 당시 운송에 대한 수요와 공급에 따라 수시로 변동이 되며 일반적으로 전기선보다 운임률이 낮다. 3번 특징 운송계약. 선주가 선박 선주가 선박 또는 선복을 제공하여 화물을 운송할 것을 약정하는 용선 운송 계약을 용선 운송 계약을 체결하여 운송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번 특수 전용선. 부정기선의 일종으로 음, 부정기선의 일종으로 선박의 구조가 일반 선박과는 달리 특수한 화물을 운송하도록 설계된 선박으로 냉동선, 유조선, 목재 전용선, 자동차 수송 전용선 등이 있다. 4번 해상 운송 계약. 해상 운송 계약이란 운송을 의뢰하는 화주의 청약에 대한 청약에 대한 운송인의 승낙으로 성립된 운송에 대한 합의로서 운송인은 운임 또는 용선료의 지급과 상한으로 수출국의 일정 장소에서 수입국의 일정 장소까지 화물을 운송하여 화물에 대한 권리자에게 인도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 개품 운송 계약. 1. 해상 운송인인 해상 운송인인 선박회사가 다수의 화주와 개개의 화물에 대한 운송 계약을 체결한 계약으로 운송인이 운임과 상한으로 일정 장소에서 일정 장소까지 각 화주별로 개별 화물을 운송하여 목적지에서 선화증권과 상한으로 화물을 인도할 것을 약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이다. 2. 전기선 운송과의 관계. 어, 선박회사가 개개의 화물을 여러 화주로부터 인수하여 혼적 컨솔리데이션을 하므로 주로 전기선 운송에서 개품 운송 계약이 체결된다. 3번 특징. 1. 하역비 부담 조건. 선적항에서 적재 하역비 및 목적항에서의 양육 하역비와 그에 대한
그에 대한 책임을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burst liner terms를 사용한다. 2번 부합 계약. 음, 음, 계품 운송 계약은 계품 운송 계약은 해상 운송인과 화주 사이에 체결되는 운송 계약이지만 음, 음, 계약의 체결은 선화증권의 약관에 의한 부합 계약 방식으로 체결된다. 따라서 용선 운송 계약과는 달리 별도의 계약서가 존재하지 아니하며 음, 해상 운송인이 발행하는 선화증권이 운송 계약의 증거 서류가 된다. 3번 중거법 및 UCP상의 규정. 중거법은 성문법에 의하고 UCP상에는 복합선화증권, 멀티 트랜스포트 BL, 해양선화증권, 오션 BL, 본선 적재선화증권, 온보드 BL을 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4번 운송 계약의 절차. 계품 운송 계약은 구두, 전화 등 방법을 가리지 않고 체결되는 불요식 계약이다. 화주가 선박회사에 선복신청서 SR 쉬핑 리퀘스트를 제출하는 것이 청약에 해당되고 선박회사가 인수 예약서 부킹 노트 BN을 교부하는 것이 승낙에 해당되어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 3번 용선 계약. 1의 용 용선 운송 계약이란 용선자가 선주로부터 선박 또는 선복의 전부 선복의 전부 또는 일부를 빌려 화물을 운송하고 이에 대한 운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운송 계약을 말한다. 2번 부정기선 운송과의 관계. 부정기선 운송에서는 곡물이나 원유, 철강성을 비롯한 일반 원료인 음, 대량의 화물 및 운송 수요가 급증하는 화물을 대상으로 특정 화주와 특정 화주와 용선 운송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3번 특징 운임 조건. 운임은 수급에 의한 시장 시세에 따라 결정하며 하역비 부담 조건에 따라 FI free in, FO free out, FIO free out, FIOST 스토브 앤 트리밍까지 FIOST 조건이 있다. 2번 용선 계약서. 용선자가 직접 여러 가지 조건을 선주와 협의하여 용선 계약서를 작성한다. 3번 중거법 및 UCP 상의 규정. 중거법은 계약 자유의 원칙에 따라 보통법에 의하며 신용장 거래에서는 신용장상의 용선 계약 선화증권을 요구 시에만 수리가 가능하다. 4번 운송 계약의 절차. 보통 용선자 차터러가 직접 또는 중개인 브로커에게 선복을 의뢰하며 음, 중개인은 뭐, 종기에는 조건에 상당하는 선주에게 조회한다. 선주가 채산성이 있다고 생각되면 용선자 용선자에게 확정 오퍼, 펌 오퍼를 하게 되고 용선자의 용선자의 무조건 승낙으로 용선 계약이 성립된다. 계약 성립 후 주요 조건을 기재한 선복 활약서 픽처 노트를 근거로 정식 용선 계약서를 작성하게 된다. 5번 결론. 문제 3. 계품 운송 계약과 용선 운송 계약의 비교. 계품 운송 계약, 용선 운송 계약. 보면 1번 거래 내용 계품 운송. 선주는 다수의 화주로부터 위탁을 받은 개개의 화물의 운송을 인수. 용선 운송은 선주는 특정 상대방, 해상 운송인 또는 화주와 계약하여 선복을 빌려주는 운송을 인수. 선박은 계품은 정기선 라이너, 용선은 부정기선 트램퍼, 화주는 불특정 다수의 화주, 용선은 특정 화주, 화물은 계품은 소량 화물, 컨테이너 화물, 포장 화물, 용선은 대량 화물, 운송 수요 급증 화물, 운임률은 공시 운임률, 테일플레이트, 용선은 수급에 의한 시장 시세, 오픈레이트,
하역비 부담 조건은 계품은 burst terms BTBT, 용서는 free in, free out, FIFO, FIO, free in and out, FIOST. 계약은 계품은 선화증권에 의한 부합계약, 계약서가 존재하지 않음. 용서는 용선 계약에 의한 계약, 계약서가 존재. 픽처. 중거법은 계품은 성문법, 용서는 보통법, 계약 자유의 원칙에 의한 UCP 상의 규정, 계품은 오션 BL, 온보드 BL, 멀티모달 BL을 수리, 용서는 신용장상의 용선 계약 선화증권을 요구 시에만 신용장의 용선 계약 선화증권을 요구 시에만 수리가 가능. 문제사. 음, 해상 운송의 절차. 1번 운송 계약의 체결. 매도인 송화인은 선박회사의 청약의 표시에 해당하는 선복 신청서 shipping request SR 컨테이너지 를 제출하면 이에 선박회사가 승낙의 표시에 해당하는 인수예약서 부킹노트 BN을 교부하게 됨으로써 운송계약이 체결된다. 이 선적 단계. 1번 재래선의 경우 재래선의 경우 1번 선적 지시서의 발급 및 제출. 선박회사가 선적 지시서 shipping order SO 선적 지시서에는 계약된 화물을 선박에 적재하여 목적항까지 운송될 것을 선장에게 지시하는 것으로서 후에 비해를 만드는 근거가 되는 서류이다. SO를 발급하여 매도인 또는 포워더에게 교부하여 본선에 제출토록 한다. 2번 계약 화물의 본선 적재. 선장의 지위를 가지는 1등 항해사는 매도인이 제시한 선적 지시서 SO 선적 지시서와 계약 화물을 대조한 후 당해 화물을 본선에 적재하게 된다. 실무상으로는 검수인 텔리맨이 화물의 수량과 상태를 검사한 뒤 검수표 텔리시트를 작성하여 1등 항해사에게 보여야 하며 검정토에 들어갔다. 이게 상태는 1등 항해사는 검수표를 토대로 화물을 대조하게 된다. 3번 본선 수취증 발급. 1항사 1등 항해사는 1등 항해사는 계약 화물을 본선 적재 후 화물 수취의 증거로 본선 수취증 메이트 리시프트 MR을 매도인에게 발급하게 되는데 선정해야지. 만약 화물의 하자 상태가 발견된 경우 본선 수취증의 비교란에 리마크에 그 사실을 기입하게 된다. 4번 BL의 발급. 매도인은 운임이 CIF, CFR과 같이 선지급일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고 본선 수취증을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본선 수취증은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BL을 발급받는다. 이때 본선 수취증의 비교란이 기재된 경우에는 고장부 선화증권 FARBL, DIRTBL이 발급되고 미기재된 경우에는 무고장부 클린BL이 발급된다. 그리고 고장부 선화증권을 무고장부 선화증권으로 발급받으려면 매도인은 화물 파손 보상장 LOIG 여기는 LI라고 합니다. LOI, Letter of Indemnity, LI를 제출해야 한다. 2번 컨테이너의 경우 1번 인수 기록을 작성. 인수 기록을 작성. 인수 예약서 일람표인 화물 인수 목록 부킹 리스트를 작성하여 관련 부서에 배부하게 된다. 2번 공 컨테이너 대출 및 적입 작업 스터핑. 공 컨테이너 대출 및 적입 작업 스터핑의 대비. FCL 화물 경우 CY 오퍼레이터가 매도인에게 공 컨테이너를 제공하며 LCL 화물의 경우 CFS 오퍼레이터가 필요한 양만큼 공 컨테이너를 대출하여 적입 작업에 대비한다.
3번 적입 우 인도 FCL의 화물의 FCL 화물의 경우 어, 음, 어, 매도인의 책임 안에 선박 회사가 지정한 CY까지 이동하여 CY 오퍼레이터에게 인도하며 LCL 화물의 경우에는 매도인의 책임 하에 CFS에 반입하여 CFS 오퍼레이터가 인도한 후 CFS 오퍼레이터가 여러 개의 화물을 한 개의 컨테이너로 혼재 컨솔리데이션하여 CY 오퍼레이터에게 인도한다. 4번 부두 수취증의 발급. 선박회사의 대리인이 CY 오퍼레이터는 매도인이 제출한 서류와 컨테이너에 적입된 화물과의 대조 후 부두 수취증 DR 더클 리시프트를 매도인에게 발급한다. 5번 BL의 발급. 매도인은 운임이 CIF, CFR과 같이 선지급일 경우에는 운임을 지급하고 부두수칙증을 선박회사에 제출하여 비해를 발급받는다. 실무적으로는 부두수칙증을 발급받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선박회사 내부 전달 체계에 따라 확인한 후 바로 비일이 발급된다. 컨테이너 운송의 경우 재래 운송과 달리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컨테이너 운송은 재래 운송과는 달리 화물을 운송인에게 인도하고 화물을 수령하였다는 증거로 리시브드 비해를 발급받는다. 음, 3번 양육 단계, 1번 도착 통지, arrival notice, 선박이 양육항에 입항 시, BL의 착화 통지서 notify party란에 기재된 통지인, 통상 매수인에게 도착 통지를 한다. 2번 선박회사의 비일 제시, 매수인은 은행으로부터 입수한 비일을 배서한 후 이를 선박회사에 제출하고 운임이 FOB와 같이 후 지급 조건인 경우는 뭔데 FOB라도 돈은 먼저 받죠. FOB와 같이 후 지급 조건인 경우 운임도 같이 지불한다. 이런 경우가 진짜 옛날 거네. 3. 화물 인도 지시서의 발급, DO의 발급. 비해를 제시받은 선박회사는 매수인에게 화물 인도 지시서 딜리버리 오더 DO를 발급한다. 4번 화물 인도 지시서 제시 및 물품의 수령. 매도인은 화물 인도 장소, 본선, 창고 등에 있는 매도인은 화물 인도 장소, 본선, 창고 등에 화물 인도 지시서를 제시한 후 화물을 수령한다. 문제 5번. 해상 운임. 1번 음, 해상 운임이란 선박에 의한 화물의 운송에 대하여 지불되는 보수이다. 항해 거리, 항만 사정, 화물의 성격, 보험 조건 등에 따라 해상 운임이 달라진다. 해상 운임은 기본 운임 플러스 중량 할증 운임 플러스 용적 할증 운임 이건 주로 이제 컨테이너지. 기본 운임 플러스 중량 할증 운임 플러스 용적 할증 운임 장척 할증 운임 등의 할증료 플러스 부두 사용료 와피지 터미널 화물 처리비 터미널 핸들링 차지 THC 터미널 화물 혼재비 CFS 차지 등의 각종 수수료로 구성되어 있다. 2번 해상 운임의 산정 기준 1. 중량 기준 롱톤 영국계 쇼톤 미국계 메트릭톤 프랑스계 2번 용적 기준 목재에 쓰이는 CBM과 컨테이너 단위에 쓰이는 TEU와 FEU가 있다. 3번 가격 기준 고가품에 적용되는 기준으로 종가율이 적용되며 통상 FOB 조건으로 환산한 가격 기준이 일반적이다. 가격 기준도 있긴 있다는 거지. 종가율 적용, 고가품. 4번 컨테이너 박스 기준. 1번 품목별 무차별 운임. 화물의 품목과 관계없이 컨테이너 한 대당 일정 운임을 받는다. 2번 등급별 박스 운임. 품목을 몇 가지 등급으로 나누어 컨테이너 한 대당 일정한 운임을 받는다.
3번 품목별 박스 운임. 이것도 똑같은 거 아니야? 음. 품목별로 각각 분류하여 컨테이너 한 대당 일정 운임을 받는다. 위에 거는 품목별 무차별 운임이고 밑에 거는 품목별 박스 운임. 5번 레비진 토스. 중량 운임과 용적 운임 중 많은 운임을 부과한다. 3번 해상 운임의 종류. 1번 정기선 운임, 공시 운임률. 2번 부정기선 운임, 자유계약 운임률. 3번 지급 시기에 따른 운임, CIF, CFR의 경우 선불 운임, FOB의 경우 후불 운임임. 이게 어디 있어? 4번 하역비 부담 조건. FIFO, FIO, FIOST. 고 정기선 버스. 문제 6. 해운동맹. 1의 해운동맹이란 특정 항로 배선에 있는 특정 항로에 배선하고 있는 둘 이상의 정기 운송업자들이 상호간 기업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경쟁을 피하고 상호 이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화물의 운임, 항로 등에 대하여 협정을 체결하는 일종의 국제 해운 카르텔을 말한다. 해운 동맹은 운임 협정이 주가 되기 때문에 운임 동맹이라고도 한다. 2번 종류. 1. 개방식 해운 동맹. 해운 동맹의 신규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운 개방식 해운 동맹은 해운 동맹의 신규 가입 및 탈퇴가 자유로운 반면 동맹의 결속력이 떨어진다. 또한 맹해선에 대한 대책이 없고 당해 해운 동맹은 화주국의 입장을 고수하며 미국식 해운 동맹이라고도 한다. 2번 폐쇄식 해운 동맹. 해운 동맹의 신규 가입, 탈퇴에 대한 철저한 제한이 있고 기존 질서를 기존 질서 유지를 위한 기존 질서 유지를 위한 보수주의적인 색채가 강한 반면 동맹의 결속력이 높다. 또한 매개선에 대한 대책인 투쟁선이 있고 당해 해운 동맹의 선주국 입장을 고수하여 영국식 해운 동맹이라고도 한다. 3번 장단점. 1번 장점. 운임이 안정적이며 양질의 운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대화주, 소화주 누구에게나 균등한 운임을 적용한다. 2번 단점. 과대 이윤 추구. 봐야겠네. 이건 조금 손봐야겠네. 과대 이윤 추구, 클레임의 독단적 해결, 운임 변경의 일방적 결정 등 독점성이 음, 독점성이 강하며 비합리적, 비효율적이다. 계약 운임제와 운임 연환급제의 운용으로 화주 구속 수단이 남용된다는 단점이 있다. 계약 운임제, 운임 연환급제. 4번 운영 방법.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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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대내적 결속 수단. 1. 운임 협정. 해운 동맹 해운 동맹 결성의 주된 이유로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협정이다. 운영 방법이지. 운임 협정은 운임 협정은 운임의 과당 경쟁으로 인한 운임 하락을 막기 위해 공동 운임율표를 제정하여 동맹선사에게 이를 엄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위약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항해협정. 일정한 항로에 배선하는 선봉량 및 항해 빈도수 등 운항의 제조건을 할당 및 제한하는 협정으로 당해 할당량을 초과하면 위약금을 부과하는 방법이다. 즉 항해 중복 등으로 인한 선복의 과잉에 의한 과다 경쟁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3번 운임 공동 계산. 동맹선사가 특정 항로에
일정 기간 동안 운임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각출이겠지. 각출해서 기금을 형성한 후 미리 일정 비율로 배분하는 것을 의미한다. 공동운임 계산, 항해협정, 운임협정. 4번 화물 분배 협약. 동맹선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 음, 동맹선사들은 일정 기간 동안 운송 실적 등 운송 실적을 기준으로 화물 분배 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말한다. 5번 집단 사무소 설치. 동맹선사 간의 운영 및 연락을 편하게 하기 위하여 집단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한다. 2. 대외적 결속 수단. 2에서 4까지는 화주 구속 수단. 이건 아니구나. 2에서 4까지는 화주 구속 수단, 대외적 결속 수단. 1번 투쟁성, 파이팅쉽. 어, 어, 동맹선사의 항로에 투입된 맹해선을 축출하기 위하여 채산성을 고려하지 않고 저운임으로 동일 항로, 동일 시간대에 취항하는 선박을 말한다. 2번 계약 운임제. 계약 운임제. 음, 일정 기간 동안 계약 운임제. 일정 기간 동안 동맹선만 이용할 것을 약정한 화주에게 낮은 운임 계약료를 적용하고 일반 화주에게는 비계약료를 적용하는 이중 운임제이다. 계약 운임제를 적용받은 화주가 비동맹선을 이용하는 경우 위약금 또는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 3번 운임연 환급제. 화주가 계산 기간 동안 동맹선에만 선적하고 음, 음, 동맹선에만 선적하고 비동맹선에 일체 선적을 하지 않고 유보 기간에도 동맹선에만 동맹선만을 이용하며 계산 기간에 대한 운임의 일정 부분을 계산 기간에 대한 운임의 일정 부분을 환급하는 것을 말한다. 4번 충실보상제. 일정 기간 동맹선사에게만 적재한 화주에 대하여 유보기간 없이 일정 부분을 즉시 환급해주는 제도이다. 대외적 결정수단, 투쟁선 계약운임제, 운임연 환급제, 충실보상제. 문제 7. 용선 운송계약. 용선 운송계약. 1. 서론. 음, 음, 음. 문제 2번 목차 4-3 참조. 운송계약 체결 절차는 목차 3-1에서 설명함. 1번 의의, 2번 부정기성 운송과의 관계, 3번 특징, 음, 음. 2번 용선 계약의 종류. 용선 계약은 전부 용선 계약, 전부 용선 계약과 일부 용선 계약으로 나눠지며 정부 용선 계약은 음, 음, 전부 용선 계약과 일부 용선 계약으로 나눠지며 전부 용선 계약은 아래에서 설명한 기간 용선 계약, 나용선 계약, 항해 용선 계약으로 나눠진다. 음. 1번 기간 용선 계약 타임 차터. 정기 용선 계약이라고도 함. 1번 의 내향성이 있고 선박에 필요한 모든 용구 음, 음, 항해 장비를 갖추고 선원까지 승선시킨 선박 즉 운송 능력을 갖춘 선박의 선복을 일정 기간 동안 용선하여 그 기간을 기준으로 용선료를 지불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음, 음. 음. 2번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번 선주. 선주는 선박의 지배권, 소유권을 가지며 선원비, 검사비, 수리비, 선용품 등 어, 어, 직접비와 감가상각, 보험료 등의 간접비를 부담한다. 직접비란 선박의 지배권과 관련된 비용으로서 운항을 하지 않아도 드는 비용을 말하며 간접비는 선박의 소유와 관련된 비용을 말함.
2번 용선자. 용선자는 연료비, 항구세, 항비 등의 운항비를 부담하고 용선료를 선주에게 지급한다. 3번 주요 내용 1. 용선기간 및 용선계약 방법. 용선기간은 연, 월, 일수, 특정 항로의 일항해 기간 등으로 표시한다. 즉 일정 기간을 정하여 용선 계약을 체결한다. 2번 용선료 용선 기간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주요 내용 3. 내향성 선주는 선박의 항해 능력 협의의 내향성이 있을 것, 선박의 항해 능력이 있을 것, 플러스 선원, 설비, 보급이 적합할 것, 플러스 냉동실, 홀드, 그 다음에 화물창을 이 똑같은 거 아니야? 화물창을 양호하게 유지시킬 것으로서 용선자에게 당해 내향성을 충족한 선박을 제공하여야 한다. 내향성의 판단 시기는 용선 계약 개시 시로 하며 음, 용선 계약 기간 중에는 상계의 성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4번 계약의 본질 기간 용선 계약의 본질은 운송 능력을 제공하는 데 있다. 5번 용선 계약서의 서식 주로 발틱 폼 프로듀스 이건 뭐야? 발틱 주로 발틱 폼 프로듀스 폼을 사용한다. 4번 나 용선 계약과의 비교. 기간 용선 계약은 기간 용선 계약은 기간을 주요 계약 내용으로 하는 점에서 나 용선 계약과 비슷하나 용선자가 용선 선박의 운송 서비스 능력만을 수익한다는 점에서 나 용선 계약과는 다르다. 2번 나 용선 계약 베어보트 차터. 1의 선박 소유자인 선주가 나 용선자에게 운송수단인 선박을 직접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나 용선자가 이에 대하여 임차료로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을 말한다. 2번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번 선주는 임대인으로서 선박의 소유권만을 가지며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의 간접비를 부담한다. 2번 용선자는 선박의 지배권을 가지며 선원비, 검사비, 수리비, 선용품 등의 직접비와 연료, 항비지, 연료, 항비 등의 운항비를 부담하고 용선료를 선주에게 지급한다. 3번 주요 내용 1. 용선기간 용선기간은 선주가 용선 선박을 인도한 때부터 반선 받을 때까지 계속된다. 인도한 날부터 반선 받을 때까지 계속 2번 용선료 일정 기간을 기준으로 매월 또는 상호 합의한 시기에 용선료를 지급한다. 3번 내향성 선주는 선박의 항해 능력 선박의 항해 능력, 협의의 내향성이 있을 것으로 하여 용선자에게 선박을 제공해야 한다. 내향성의 판단 시기는 선박 인도시로 한다. 4번 계약의 본질 나용선 계약의 본질은 운송수단을 제공하는 데 있다. 5. 용선 계약서의 서식 베얼보트 CP 베얼보트 CP를 사용한다. 4번 특징 통상 10년 내지 20년 뭐이까지 가나? 10년 내지 20년의 장기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이 만료되면 소유권이 선주로부터 용선자에게 이전하는 권리양도 딥마이트 차트라고도 한다. 권리양도라고도 한다. 이전된다고 하여 권리양도라고도 한다. 뭐 BBCHP 같은 거지. 음. 5번 타 용선 계약과의 차이점. 항해 용선 계약과 기간 용선 계약은 용선자에게 화물의 운송권 음, 어, 용선자에게 화물의 운송권만을 부여하는 것이지만 나 용선 계약에 있어서는 용선자에게 선박의 점유와 통제권을 부여하므로 선장은 법적으로 나 용선자의 대리인이 된다.
3번 항해용선 보이지 차터, 보야지 차터. 1번 의, 항해용선, 어, 항해용선 계약, 항해용선 계약이란 일정 항구에서 일정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화물의 운송을 의뢰하는 용선자와 선주 간에 체결되는 운송 계약을 말한다. 2번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1. 선주. 선주는 선박의 지배권과 소유권을 가지며 선원비, 검사비, 수리비, 선용품 등의 직접비와 감가상각비, 보험료 등의 간접비 및 연로비, 항비, 등의 운항비를 부담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화물의 적재비와 양육비도 부담한다. 즉, 일체의 모든 비용을 선주가 부담하는 것이다. 이 용선자, 요거는 이제 보이지는 화물하고 그거지. 용선자는 용선료만 선주에게 지급한다. 어, 운임의 개념이지. 3번 주요 내용. 1. 용선기간 및 용선계약 방법. 용선기간은 선적항에서 선적 준비가 완료된 때부터 양육항에서 화물이 양육될 때까지이다. 일정 항구에서 다른 항구까지 1항차 또는 수개의 항차를 기준으로 용선 계약이 체결된다. 용선료 일정 항해를 기준으로 선적 화물의 중량에 따라 톤당 얼마로 보통 지급한다. 3번 내향성. 선주는 선박의 항해 능력, 협의의 내향성이 있을 것. 어, 음, 음, 플러스 선원, 설비, 보급이 적합할 것, 플러스 냉동실, 홀드, 화물창을 양호하게 유지할 것, 수로하여 용선자에게 당의 내향성을 충족한 선박을 제공하여야 한다. 내향성의 판단 시기는 당의 선박이 선적항을 출항한 때, 이건 화물이니까 당의 선박이 선적항을 출항한 때로 한다. 4번 계약의 본질. 항해 용선 계약의 본질은 운송 행위를 제공하는 데 있다. 운송 행위를 제공하는 데 있다. 5번 용선 계약서의 서식 주로 젠콘 지금 구사지 젠콘을 사용한다. 4번 특징. 1번 중개인을 통한 계약. 항해 용선 계약은 용선 계약의 유형 중 가장 빈번하게 맺어지고 그 범위가 전 세계적이며 다양한 화물을 취급한다. 따라서 각국의 상간습과 항만 사정 및 화물의 특성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중개인을 통해 계약이 체결된다. 2번 선주의 선화증권 발행. 선주의 선화증권 발행. 항해 용선 계약에서 항해 용선 계약에서 용선자가 직접 선화증권을 발행할 법적 자격이 없지만 항해 용선 계약상의 특약에 의해 선주의 위임에 의한 선화증권의 발행의 대리인이 될 수는 있다.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항해 용선 계약에서 용선자가 직접 선화증권을 발행할 법적 자격은 없지만 항해 용선 계약상의 특약에 의해 선주의 위임에 의한 선화증권 발행의 대리인이 될 수는 있다. 대리점이 그렇겠지. 5번 항해 이거는 빼야겠지 그러면. 5번 항해 용선 계약의 변형된 형태. 1번 선복 용선 계약. 럼썸 차터. 모든 조건은 항해 용선 계약과 동일하나 용선료 산정 시 중량과 영적을 모두 고려하여 총갈 선복 운임, 중량 톤수와 용조 톤수 중 큰 것을 적용하는 운임을 적용한다. 럼썸 차터, 총갈 선복 운임. 2번 1대 용선 계약 데일리 차터. 어, 본선 적재일로부터 양육항에 본선 적재일로부터 양육항에서 화물의 인도일까지 1일단 요율을 정하여 선복을 용선하는 계약이다. 음, 3번 용선 계약 체결 절차, 용선 계약서, 용선 계약부 선화증권. 1번 용선 계약 절차. 문제 2번 목차 4-3의 4 참조. 보통 용선자 차터러가 직접 또는 중개인 브로커에게
선복을 의뢰하며 중개인은 조건에 상당하는 선주 오너에게 줘야 한다. 선주가 재산성이 있다고 생각하면 화물로 보면 되네. 어, 용선자에게 확정 오퍼, 폼 오퍼를 하게 되고 용선자는 무조건 승낙으로 용선 계약이 성립된다. 계약 성립 후 주요 조건을 기재한 선복 확약서 픽처 노트를 근거로 하여 정식 용선 계약서가 작성된다. 2번 용선 계약서. 목차 1-3-2를 상세히 설명한 것임. 용선계약서는 용선자와 선주 용선자와 선주가 체결한 용선계약의 성립 및 내용을 증명하는 증거 증권으로 법정 기재 양식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발틱이다잉. 일반적으로 배에서는 이제 발틱 폼, 프로듀스 폼, 나용선에서는 베얼콘, 베얼보트, CP, 그다음에 젠콘 이거는 카고 과 같은 정형화된 표준 서식을 이용하여 작성한다. 3번 용성계약부 선화증권 신용장 파트 문제 18번 목차 3-3과 동일 1번 의 선주와 용성계약을 체결한 용선자가 제3자의 물품을 운송하면서 화주 앞으로 발행해 주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선주와 용선계약을 체결한 용선자가 제3자의 물품을 운송하면서 화주 앞으로 발행해주는 선화증권을 말한다. 2번 수리요건 빈줄은 해양선화증권과 동일. 1번 운송인의 명의와 관계없이 선장, 선주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서명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인증한 서류이어야 한다. 2번 보면 2번은 물품이 본선 적재 또는 선적이 되었음을 증명한 되었음을 명시한 서류여야 한다. 선적의 표기. 3번 약정된 선적항과 양육항을 명시한 서류여야 한다. 4번 발행된 원본 전통이 제시되어야 한다. 5번 약식 서류도 수리한다. 6번 용선계약서에 따른다고 명시한 서류를 수리한다. 용선계약서가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하도록 제시가 용선계약서가 신용장의 제조건에 일치하도록 제시가 요구되더라도 은행은 그 용선계약서를 심사하지 아니한다. 4번 하역비 부담조건. 하역비 부담조건. 용선계약서의 약관 내용 중 용선계약서의 약관 내용 중 하나인 1번 의 하역비란 하역비란 화물 운송을 선적하거나 양육하는데 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말하며 계품 운송 계약을 하는 정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이러한 하역비를 포함하여 운임이 결정되기 때문에 하역비에 대한 약정이 필요 없으나 용선 운송 계약을 하는 부정기선 운송의 경우에는 하역비를 누가 부담하는지 약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2번 종류. 선내임 부임 뭐야? 선내임 부임. 스토리지. 선내임 인부. 를 어디까지 누가 부담하겠느냐에 따라 하는 구분임. 1번 벌스 라이너 텀스 문제 2번 목차 4-2-3-1 참조. 벌스 라이너 텀스. 선적항에서 적재하역비 S 뺀다 아니고 벌스 텀이다. 선적항에서 적재하역비 및 목적항에서의 양육하역비와 그에 대한 책임을 모두 선주가 부담하는 조건. 2번 FI 프리인 선적항에서의 적재하역비와 그에 대한 책임을 화주 용선자가 부담하는 반면 선주는 목적항에서
목적항에서 양육하역비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FO free out 목적항에서의 양육가역비와 그에 대한 책임은 선주가 부담하는 반면 화주는 BTF지 화주는 선적항에서의 적재하역비와 그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 4번 FIO free in and out 선적항에서의 적재하역비 및 목적항에서의 양육하역비와 그에 대한 책임을 모두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어, 5번 FIOST Free in and out and stored and trimmed 적재하역비 적재하역비, 선내하역비, 양육하역비뿐만이 아니라 본선 내의 적부비, 본선 내로의 적부비, 스토리지, 본선 내의 적부비, 선착 내의 화물 정리비, 트리밍 찰지, 선착 내의 화물 정리비, 트리밍 찰지를 모두를 화주가 부담하는 조건이다. 5번 정박기간, lay days, lay time, 용선 계약서의 약관 내용 중에 하나임. 1번의 정박기간이란 정박기간이란 화주, 용선자가 화물을 용선한 화물을 용선한 선박에 적재 또는 양육하기 위해 필요한 일수로 선주가 화주에게 부여한 기간을 말하며 용선계약서에 기재한다. 2번 정박기간의 약정 방법 1. 관습적 조소가역 Customary Quick Dispatch CQD 당해 항구의 관습적 하역 방법 및 하역 능력에 따라 가능한 한 빨리 적재 또는 양육을 하는 조건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불가항력에 의한 하역 불능은 정박 기간에서 공제되지만 일요일, 공휴일, 야간 하역을 약정된 하역일에 포함시키는지 여부는 특약이 없는 한 그 항구의 관습에 따른다. 당해 방법은 관습에 대한 분쟁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많이 사용되지는 않는다. 벌크에서는 2번 연속 24시간 러닝 레이데이즈 하역 시작일부터 끝날 때까지 일수를 모두 산입하는 방법으로 음, 일수를 모두 산입하는 방법으로 우천, 파업, 기타 불가항력 등 어떠한 원인에도 관계없이 하역 개시 후 종료 시까지 일수를 모두 정박기간에 계산한다. 또한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서도 이것을 제외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않는 한 정박기간에 산입된다. 당해 방법은 0시부터 24시까지 24시간을 1일로 계산한다. 연속 24시간 러닝 레이데이즈 3번 호전 24시간 weather working day weather working day weather working day weather working day 1번의 기상 조건이 하역 상태의 기상 조건이 하역 가능한 상태의 날만 정박 기간에 산입하는 것으로 음,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어지는 조건이다. 음, 음, 어, 어떠한 기상이 하역 가능한 상태인가는 어떠한 기상이 하역 가능한 상태인가는 화물마다 다르므로 이에 대한 결정은 선주와 화주, 용선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약 일요일, 공휴일에 대해 하역을 하더라도 정박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weather working day, weather working day, Sunday holiday accepted 와 일요일 공휴일에 하역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선박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유유, 쉐익스 유유, weather working day, 쉐익스 유유, weather working day, Sunday holiday day excluded unless used. 어, 작업하지 않는 경우에만 선박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그냥 쉐익스는 어, 어, 작업 음, 작업 하역을 하더라도 정박 기간에 팩스는 산입을 하지 않고 팩스유는 작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만 산입하지 않는다. 작업을 하면 산입이지. 3번 정박 기간의 시기와 종기. 하역 준비 완료 통지서가 통지된 후 일정 시간이 경과한 때를 정박 기간 경과한 때를 정박 기간의 시기로 보는데 하역 준비 완료 통지서가 애누얼이지 오전에 통지되는 경우 보통 오후에 정박 시간이 개시되며 오후에 통지되는 경우 이길 오전 6시부터 정박 시간이 개시된다. 정박 기간 중에 13시, 그 다음 18시, 그거지. 정박 기간 중에 종기는 선적항에서 화물의 적재가 완료된 시점 또는 목적항에서 화물의 양육이 완료된 시점이다. 4번 채선료와 조출료. 이것이 문제 출제 시 정박 기간을 먼저 기술할 것. 1번 채선료, 디머지, 댐. 1번 의. 채선료는 용선 계약에 의해 허용된 정박 시간을 초과한 경우 음, 초과한 일수에 대하여 화주, 용선자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초과 비용이다. 채선료는 원칙적으로 매일매일 지급하되 일단 채선이 되면 정박 기간에 공제되는 사유, 예를 들면 일요일, 공휴일, 불가항력 등도 모두 채선 기간에 포함된다. 일단 채선이 되면 정박 기간에 공제되는 사유, 예를 들면 일요일, 공휴일, 불가항력 등도 모두 채선 기간에 포함이 된다. 음, 음, 포함이 된다라고 일단 믿자. 이번 채선료의 구분. 정박 기간이 경과한 후 약정 채선 기간까지는 약정 채선 기간까지는 화주가 선주에게 사전에 결정된 요율로 지급하는 약정 채선료, 협의 채선료가 있고 약정 채선 기간을 넘어선 후부터 사전에 결정된 요율이 적용되지 않고 그때의 실손액으로 채선료를 지급하는 비약정 채선료, 광해 채선료가 있다. 약정 채선료와 비약정 채선료, 광해 채선료, 협의 채선료. 2번 조출료. 디스패치, 디스패치 머니, 디스패치, DES, 디스패치 머니, DES. 1번 의, 허용된 정박 시간, 허용된 정박 기간 이전에 하역 작업이 완료되는 경우, 음, 선주가 화주에게 감사의 사례로 지급하는 금액으로 보통 1일당 채선료의 반액 정도이다. 음, 2번 조출료의 약정 방법. 전략된 날짜를 정박 기간의 표시법에 따라 전략된 시간을 날짜를 정박 기간의 표시법에 따라 계산하는 방법인 all lay time saved와 전략된 날짜를 전부 포함하는 어, 다시 전략된 날짜를 정박 시간의 표시법에 따라 계산하는 all lay days save와 이건 전략된 이거는 날짜가 아니고 시간이겠지. 전략된 시간을 전부 포함하는 all time saved가 있다.